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며칠 후 같은 자리에 이번에는 강 변호사와 귀부인 외에 한 사람이 더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 절차는 모자가 원하는 단 한 가지의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호적상으로는 남남이지만 두 사람이 모자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 한 가지 정도 가지고 싶어하는 소박한 마음은 이해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강 변호사는 친권자 두 사람이 직접 서명한 소년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정치인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고 있었다. 어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셨으니까 이제 생모의 뜻을 잘 아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의 생각도. 두 사람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가족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만 10년 가까이 애타게 서로를 그리다가 이제야 서로를 되찾게 되었으니 앞으로 자유롭게 만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만남이 누구에게도 폐해가 되는 것 역시 절대 원하지 않고요. 이미 느끼셨겠지만 두 분이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염려 마세요. 믿으세요. 두 모자가 살면서 보여드릴 것이고 두 분 역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진심 어린 강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기는 했지만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목표나 앞날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요소를 미리 처리하려고 하지요. 특히 두 분처럼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다릅니다. 그 모자는 두 분의 앞날에 결코 걸림돌이나 방해 요인이 되지 않으리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자와 두 분이 서로 원만하게 잘 지내신다면 오히려 두 분이 앞날에 보탬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두 분은 이쪽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셨고 모자는 이미 두 분을 다 용서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구태여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려가며 두 분과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분과 모자, 이렇게 네 분의 법적인, 생물학적인 관계가 무엇이든 여하튼 서로 남남이 아니지 않나요? 아무쪼록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잘 지내시면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저 역시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카페 유리문과 붕어빵 판매대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오늘 하루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카페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있는 모습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그득했고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분 좋은 표정들이었다. 소년과 엄마 그리고 모두를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소년의 옆에 딱 붙어 쉬지도 않고 제잘거리던 가부키가 갑자기 페인을 보며 말했다. 근데 아저씨 좀 달라지셨네요? 완전 멋있어졌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그날을 제외하고는 늘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은 삐죽삐죽 나온 채로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모두에게 익숙한 그의 모습이었는데 제법 단정한 차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게 어떤 일 좀 시작하느라고 누구 만나고 왔거든. 말투나 표정은 예전 그대로였다. 무슨 일인데요?
또 다른 특수 임무가 생겼나요? 가부키의 눈이 반짝였다. 강 변호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페인과 가부키를 번갈아 보았다. 모두의 이목이 페인에게 집중됐다. 아니, 그렇게 아니야. 페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어떤 비영리기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의뢰받았거든. 그 일 때문에 미팅할 일이 있어서. 저 친구가 연결해 준 거야. 페인은 오지랖을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저도 이제부터 밖으로 좀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도 덜어 만나려고 해요. 예전에는 사업을 위해서 그랬지만 이제 그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래밍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죠. 전에는 일하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어쩌면 힘든 게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를 크게 키우는 것만을 목표로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실패를 하니까 남는 건 오로지 회의뿐. 정말 허망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되고. 그런데 회사를 크게 키우려는,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딱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분명해졌어요. 프로그래밍 그 자체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성공이라는 목표와 엮인 프로그래밍 작업은 부담을 안고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직업이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프로그래밍 작업은 게임하는 거나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든 지든 그 안에서 나는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된 거죠 뭐. 페인의 표정이 밝았다. 오지랖과 고시원 청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동생들에게 한마디 헛소리를 하자면 반드시 어떤 직업을 통해서만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직업이라는 틀 속으로 들어가면 자칫 자신의 꿈을 속박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수도 있거든. 본의 아니게. 이건 내 경험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거기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나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야.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부키는 이 말을 들으면서 페인이 그 학구적인 분들과 친구라는 사실을 약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고시원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근래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고 느낀 게 많았거든요. 실은 그간 겪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 저와 맞지 않는 시험 공부는 접었어요. 시원섭섭하네요. 대신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현재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앞날은 앞날에 맡기는 거죠. 모두들 잘했다며 기쁜 마음으로 격려해 주었다. 가부키는 속으로 짐작했다. 그때 마주보고 활짝 웃으면서 한참 동안 노닥거리던 그 언니하고 뭔가 진행 중임에 틀림없어. 제가 일을 하나 버렸어요. 오지랖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등장했다. 오지랖답게. 투표로 하는 선출 대신에 추첨제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목표에는 틀림없지만 그게 실현되기에는 아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 먼저 추진하기로 했어요. 현재의 선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거든요. 오지랖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잠옷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그 표정은 특수 임무를 수행할 때 못지않게 진지했다. 지금은 사람을 선출할 때 투표용지에 기호 1번 아무개, 기호 2번 아무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중에 한 명을 찍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란 말이죠. 후보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사실 그중 누구도 마음에 안 들지만 무조건 그 중에서 한 명을 억지로 골라야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도 안 드는데 할 수 없이 누구라도 하나 골라서 찍는 게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안 찍거나 심지어 투표용지에 펜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 없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다 무효 처리예요. 잘못했다는 뜻이죠. 기권으로 간주돼요. 자기 의사를 표현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잘못한 것으로, 기권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지금의 방식은 국민의 참정권과 의사표현의 권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제도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죠? 오지랖의 심각한 일장 연설에 모두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반응을 확인한 오지랖은 일단 만족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목이 탄다는 듯 앞에 놓인 맥주를 한 모금 홀짝 마셨다. 그래서 어쩌라고! 성질급한 가부키가 재촉하듯 말했다. 기호 0번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오지랖은 확신에 찬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이 후보자들 중 어느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0번을 찍는 거죠. 좌중이 고요해졌다. 다들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기호 0번이라. 이제 유권자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갖춰졌죠? 가부키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반장 선거 때 후보로 나온 애들 둘 다 싸가지가 없어서 정말 찍기 싫었는데 자기 표가 무효 처리되는 건 더 싫어서 그냥 동전을 던져서 하나를 골라 찍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오지랖은 그 원대한 계획이 지닌 의미에 대해 부연 설명을 잊지 않았다. 만일 0번이 최다 득표가 된다면 차점자가 당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궐선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점은 그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사실상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이 이미 확인됐으니까 보궐선거 출마 자격을 주지 않는 거죠. 이 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판은 전쟁터예요. 각 당에서 치르는 후보 경쟁에서부터 후보가 되기까지, 그리고 후보가 되고 나면 당선되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지만 그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왜? 어차피 자기들 중 한 명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경쟁자만 밀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신임 의사표시가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후보들이 여러모로 행동거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도 좀 덜 살벌하게 될 거고. 왜냐하면 경쟁에서 밀려도 혹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유권자들에게도 좋아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니까. 좀 더 나은 듯 보이는 인물인데도 당내 후보 경선에서 밀려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앞서 나온 인물이 불신임 받으면 보궐선거 때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야말로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오지랖은 단순한 오지랖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말로만 떠버리는 허황된 이상주의자도 아니었다. 이런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 일을 하는 동안 밥벌이도 하긴 해야 되니까 알바도 병행하느라 좀 벅차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하고요. 아직 젊은데요, 뭐. 이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홈페이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페인이 씩 웃으며 말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좀 검토해 봐야겠는데. 강 변호사가 혼잣말 하듯 중얼거리며 오지랖을 대견하다는 듯 쳐다봤다. 두 사람 모두 언젠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는 표정이었다. 다양한 화제로 웃고 즐기는 동안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너 어디로 갈 거야? 가부키가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이 대답했다. 오늘은 엄마랑 잔다고 허락받고 나왔어. 소년이 엄마 손을 잡았다. 가부키가 나무라듯 말했다. 야, 니네 엄마 지금 아저씨랑 순찰 가셔야 돼. 그러니까 너 나랑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이따가 엄마가 얘 데려다 줄 수 있지? 강 변호사를 쳐다보며 조르듯 말하는 가부키의 눈빛이 장난스러웠다.
강 변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소년의 팔을 사정없이 잡아당기며 가부키는 생각했다. 이 눈치 없는 어린 놈을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될라나. 아무래도 내가 평생 데리고 살면서 가르친 수밖에 없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도 기분이 좋은 듯 가부키는 소년을 돌아보며 히히 웃었다. 순찰인지 뭔지 여하튼 나란히 골목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다정해 보였다. 뒷이야기 한 조각. 필요한 자료를 찾아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적이던 강 변호사의 눈길이 한 포털 사이트 뉴스 메인 화면에서 멈췄다. 흥미로운 제목을 발견한 그녀는 그 기사를 클릭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정치인. 한 중진 정치인 부부가 10년 전 공개 입양한 아들의 생모를 찾아 아들과 만나게 해주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조용히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분께서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낳아준 엄마와 길러준 엄마가 함께 아이를 위해 사이좋게 섭력하는 모습이 서구에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확산돼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시는데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느껴져서 알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혈연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고 아울러 국내 입양도 활성화되어서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작은 바람입니다. 이번 일은 현직 정치인이 행한 보기 드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례로 우리 사회에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과연 그 사람들답네. 그 사람들다워.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이야. 강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듯 허허 웃었다.